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라이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좀 속상하네요. 사설 경마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몸을 사렸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유인 즉슨 사설 경마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무관중 경마가 최종 목표가 아니었고 온라인 경마까지는 이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경마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과되거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라이브를 하고 싶었으나 하지 않았었던 것 깊은 양해 정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프로스포츠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회 역시 이에 발맞춰서 동시 입장을 시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녹화 상황은 화요일 수요일이나 돼야지 발표가 날 것 같아서 수요일 내일쯤 발표가 되면은 다시 한번 방송 업로드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 방송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서머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무관중 경마 첫째 주에는 정말 마방에서 내보낼 수 있는 A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진 말들이 대거 출전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의 말들도 수준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진이라기보다는 이진급의 말들이다 보니까 다소 기록면에서는 첫째 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상대적으로 주로가 건조주로에서 포화주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늦어진 점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행주로 선두권에서 압도적으로 경주력이 많이 발현이 됐었던 무관중 경마 첫째 주에 비교해서는 추회권의 득세가 많이 두드러졌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행마와 추임마가 연결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기 때문에 사실 경마팬 입장에서도 이게 실전이었다고 한다면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년 차예요. 횟수로는 10년 차인데도 반성의 반성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라는 부분. 믿었던 안토니오 기수한테 발등 찍히고 좋아하지 않은 기수들의 선전에 등골이 오싹해짐과 동시에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말들도 대거 출전을 했고 그 말들이 선전을 하면서 참 당혹스러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또한 반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번 주에는 좀 더 깔끔한 마번으로 우리 편들에게 좀 더 기쁨을 선사를 해드려야 되겠죠. 관중 입장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경주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경주, 첫 번째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로의 흐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서울 6경주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7번 컴플리트 캡틴, 2번 글로벌 천하가 나머지 1두 출전한 중에 가장 빨랐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7번 컴플리트 캡틴이 먼저 선행을 모색하는 듯 했지만 인코스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2번 글로벌 천하 역시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11번 원더풀 루비와 5번 우대룡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11번과 5번은 당일 체중이 많이 불어나 있는 안말들이고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했었던 것이 결국 패인이 돼요. 앞선의 2두가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로 경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1번 원더풀 루비가 아마 아차했을 겁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빨리 달리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초중간 힘소진이 있었던 만큼 처지기 시작했고요. 인코스에서 끈끈하게 버텨보고는 있습니다만 2번 글로벌 천하 그리고 7번 컴플리트 캡틴 역시 힘소진은 있었죠. 발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결국 인코스에서 사이를 뚫고 나오는 4번 머니지프의 움직임이 도드라지고 있고 외곽에서는 6번 정상만세 역시 2위권을 타진해 나오고 있는 모습 역전의 성공까지 해냅니다. 7번 컴플리트 캡틴이 근성을 발휘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경주에서 7번과 2번 두 마리의 선행 말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그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선 경주의 흐름이 단초가 될 수는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경주가 되겠네요.
선수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선두권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내 말이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을 나갔을 때 버틸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너도 나도 앞선에 붙는다. 앞선 경주처럼 경합상이 펼쳐지면서 무리하게 힘소진이 일어나게 됨과 동시에 추위권 말들에게 그만큼의 기회가 온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러한 점이 대상 경주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거리 헤럴드 경제배가 됐던 부산일보배 단거리 1200m가 됐던 앞선에서 끝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는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경주 흐름에서는 선행마와 추임마가 연결되는 흐름, 솔직히 경마 팬들 그리고 예상가 입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예측해서 추임마까지 같이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공략법이 삼복승이다 라고 저는 제안을 해드리면서 다음 경주 토요일 15경주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흐름 파악이 끝난 마지막 경주이다 보니까 1번 히비키, 3번 해후, 그 외에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말들이 모조리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던 경주입니다. 그 중에서 1번 히비키가 인코스를 활용하면서 선두에 나섰고요. 2번 문학 타이거는 선입이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에 살짝 쿵 2선으로 물러나 앉으면서 인코스를 장악해내는 모습, 그것이 우승까지 연결되는 포인트로 작용을 했고요.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10번 짱콩 역시 선입으로 응수하는 모습이고요. 7번 원더풀 플라이가 선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모래를 맞자 이내 처지면서 끝내 꼴찌했죠.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흐름들, 선행마와 추임마가 동시에 연결이 돼서 입상을 하는 포인트에서는 선행, 선입이 가능한 유형의 말들, 지금 이 경기에서는 2번 문학 타이거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10번 짱콩 역시 3위를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삼복승의 축으로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말일 수 있습니다. 아마 부담 중량 때문에 3위로 처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승부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고 최선을 다한 말몰이였습니다. 57.5에 레이팅 80 플레이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로 승급을 한 모습이에요. 즉 선행 선입이 가능한 2번 문학 타이거와 10번 짱콩을 삼복승의 축으로 놓고 추입으로 올라오는 9번 슈퍼플루이드, 그리고 선행에 성공했다면 버틸 가능성이 높았을 7번 원더풀 플라이 등을 함께 엮어서 공략하는 방법이 선행마와 추임마가 득세를 하는 경주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략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삼복승의 축으로 나가는 선입권 말들을 먼저 추천을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만 직전 경주처럼 짱콩, 플레이팅의 말을 삼복승의 축으로다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안을 찾을 수 있겠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슈퍼플루이드를 삼복승의 축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선입권의 말들을 먼저 찾아보자 라는 제안이었다라는 거,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삼복승 공략, 그만큼 선행마와 추임마 혹은 믿을 수 있었던 선행마의 몰락을 예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위권의 말들을 삼복승으로 공략하면서 안정을 꾀하자라는 전략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취권의 말들이 득세를 했던 1호 서울 5경주입니다. 우승을 차지한 말은 7번 천년의 바람, 준우승은 1번 탱크삭스였고 현재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있는 말은 2번 천응장과 4번 하이비트입니다. 7번 천년의 바람은 외곽에서 앞선을 모색해 보지만 이내 추입으로 작전을 변경을 했고요. 1번 탱크삭스는 인코스에서 선입작전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번 천년의 바람은 예전에 다나카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는 앞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았을 때 성적을 냈었던 전력이지만 다비드 기수가 판단했던 천년의 바람은 추입이 가능하다 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전 경주에서도 추입으로 3위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천년의 바람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반가지 큰고리 제가를 해지를 하고
혀 보정끈을 착용을 하면서 여기에 눈 가면을 아예 해지를 하고 출전을 했죠. 완벽하게 취임마로서의 변신에 성공을 하고 지금 인코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면서 4마신차 낙승을 거두게 됩니다. 입마 호흡의 변화와 승인장구의 변화가 경주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한편 한가운데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는 1번 탱크삭스,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는 외곽 모래를 안 맞는 전개로 우승을 차지했던 반면 5등급 승급 이후엔 다소 주춤했던 모습이었죠. 이번에 망사 가면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망사 가면을 지난달 5월 20일부터 꾸준히 착용을 하고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 훈련의 성과가 길게 이어지면서 이번 경주에서 안정적인 경주 운영이 가능했고 성적 향상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주 같은 경주 때문에 저 역시 승인장구나 훈련자, 기승자의 변화, 그리고 훈련 패턴의 변화를 좀 챙겨서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명확하게 그 특성이 드러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준비한 영상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시수말들의 자마들이 출전을 있는 서울 10경주 영상 제 해설 없이 그냥 영상만 일단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마지막 장면을 유익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3등급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큐피드 미션과 5번 고고비, 2번 엉크로, 4번 찰리 스타일 안쪽 4마리가 먼저 선두권 공략해 나옵니다. 그중 선행은 3번 큐피드 미션, 바깥쪽 4번 찰리 스타일이 2위로 따라붙었고 5번 고고비가 그 바깥쪽으로 3위, 안쪽에서 2번 엉크로가 4위로 따라갑니다. 외곽으로 7번 맨해튼 뮤직도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5위까지 나섰고 6번 오더파지빌리티스가 안쪽에서 선두그룹 가장 뒤 6위권입니다. 중간 그룹에는 11번 문학보스와 8번 글로벌 파티, 하위권에는 9번 한방미소와 10번 케미블루 가장 뒤쪽에 12번 가라가라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큐피드 미션과 4번 찰리 스타일 여전히 2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고고비와 2번 엉크로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4번 찰리 스타일이 바깥쪽에서 3번 큐피드 미션을 따라잡으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위로 밀려있는 3번 큐피드 미션과 가장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엉크로 정말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2번, 3번 선을 주인과 바뀌고 있습니다. 선두 나서 있는 4번 찰리 스타일과 안쪽에 2번 엉크로 2마리 싸움, 한가운데는 3번 큐피드 미션이 계속해서 근소한 간격으로 3위 버텨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찰리 스타일, 2위권에서 다시 바깥쪽 3번 큐피드 미션, 4번, 3번, 2번입니다. 4번, 3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찰리 스타일, 거구의 찰리 스타일이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한 이후 종반까지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1200m 주파 기록은 1분 14초 플랫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에 현장에서 배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1회 10경주가 승부경주입니다. 강승부, 메인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승부경주가 됐을 거예요. 혼합 3등급의 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외산마들이 특히 많이 출전해 있는 지난 10경주, 보신 경주와 같은 흐름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고요. 단거리일수록 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전을 했지만 찰리 스타일도 우승을 차지한 4번 찰리 스타일도 큐피드 미션도 승급전에서는 모두 주저했었던 상황이죠. 따라서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은 아마도 1번 문학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일 상태 봐서 출전할 때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4번 찰리 스타일하고 3번 큐피드 미션이 원툴이었는데요. 이유는 4번 찰리 스타일이 직전 경주에는 비록 로드반이라는 강선행마에게 밀리면서 좀 주춤했습니다만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로서, 순말 자마로서의 그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디오스 찰리의 앞말 자마들은 대표적으로 스카이베이가 있죠. 추입도 되잖아요. 반면에 순말 자마들은 선행 아니면 안 되는 말들이 대다수예요. 특히나 어렸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는 추입이 가능한 말이 부경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경주 전수가 적을수록 선행 1변도 아니면 안 뛰어 이러는 유형의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찰리 스타일의 승급전 모습도 그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주에서는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 속에서 굳이 선행을 마다할 이유도 없겠고, 게다가 이번에 망사 눈감면까지 신청을 하고 나와 있다는 부분도 여차했을 경우에 대한 만약에 대한 대비책까지 세워놨던 인봉신조교사 21조의 대비책이 빛을 발했다라는 판단입니다. 큐피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었죠. 이번에 이혁기수와의 호흡이면은 지난주 컨디션 좋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을 다 선행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선행 안 나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번 큐피드 미션 그리고 6번 오더파지 빌리티스 2위와 4위를 차지했던 말들 유심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두 마리 모두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그 미션 임파서블의 시스마를 자마들인데요. 뛰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리고 분명히 엉크로에게 직선 일부 구간에서 한 200m 전방쯤에선 지고 있었어요. 큐피드 미션이. 근데 마지막에 다시 근성을 발휘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57kg의 무거운 부담징을 지고 있었던 오더파지빌리티스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빠의 같은 형제, 같은 피. 체격은 달라도 뛰는 모습은 비슷한, 뛰는 모습이 진짜 비슷해요. 목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무흐하게 쳐다봤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주목해 봐야 할 경주는 부산 일보배 경주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2등급 도끼블레이드가 선행에 성공을 해서 그대로 가온 챔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바퀴 돌았다. 끝! 더 이상의 설명이 무엇이 필요할까가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쵸? 돌아온 포경선이 무너졌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끝. 나머지 말들 역시 선행에 성공했었다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다 선두권의 빠른 흐름, 거기에 쫓아가기 급급했던 추위권이 지난주에 들어서는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는 비등비등해지겠죠. 대체적으로 선의권 강세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있고 장마철에 진입해 있는 서울과 부경의 주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행은 여전히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부경에서 KR콘 마일 3강 경주의 첫 번째 관문이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3강 경주 잠깐 서머리를 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기는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말 위주로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세이브 더 월드 김영희 기수가 아니죠. 조교사님. 네, 죄송합니다. 5월달에 경매장에서 뵀을 때는 세이브 더 월드 상태 컨디션 회복 모두 다 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시의 모습도 전혀 이상이 없이 좋더라고요. 스타오름 역시 마지막 경주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상황이라서 체중만 좀 더 빠지면 이 말은 체중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뚱뚱해가지고 다리가 아직 다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과체중이다 보니까 좀 버거워했었던 것이 이제는 다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나아졌다라는 부분. 라운터프맨 같은 경우 이제 최범기 씨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2월달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3월달에 못 나가게 생겼어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골마겸이 있었다고 하죠. 골마겸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마겸이란 병력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일 직접 진찰한 수의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더 정확합니다. 그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됐는데 오히려 출전 주기가 미뤄지면서 출전권을 따낸 호재의 케이스가 되겠고 KN 로드 디터미네이션은 바로 브리어스컵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전력인데 2위를 차지했던 KN 로드가 1400m에 출전을 하면서 3위를 차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었던 초고배단 양상의 주역이 됐었던 전력입니다만 이 말 역시 사연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배팅은 못할 것 같으니까 사연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이제 지산 홀스랜드라는 그 휴양 목장으로다가 훈련 패턴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박대응 조교사의 욕심을 한번 쫙 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훈련이 좀 과했었는지 낯설어 했었던 훈련이 좀 독이 됐었던 케이스. 다시금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강팀과 KN로드가 일요일날 마무리 훈련을 서울에서 했던 모습으로 봤을 때는 KN로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었다라는 모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터미네이션의 역시 브리더스컵에서 3위를 차지했던 디터미네이션이 복귀전에서 3위를 차지했던 거는 1800m 늘어난 거리에서의 빠른 흐름을 잘 적응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장거리에서 불합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합격점은 인정하는 수준. 1600m로 줄어든 거리에서라고 한다면 직전에 브리더스컵에서 너무 늦추입을 했었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롤러블레이드가 여전히 구절염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브리더스컵 우승 당시에도 그때 발굽질환이 있었어요. 재염이 있었던가 발굽질환이 있었던 모습 속에서도
압도적인 선행력으로 1400m 낙승을 거뒀던 전력이니만큼 무시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말들, 이들 말들의 5파전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들어가시는 우리님들 계시다면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관중 입장을 기원을 해보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주말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